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서연은 항상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결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했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지영이 서연에게 비법을 물었고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피부관리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내 피부관리 비밀은 사실 숨겨진 자연 성분들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놀라워하며 더 듣고 싶어 했고 서연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서연은 피부 트러블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화학 제품들은 임시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피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실망한 그녀는 화학 제품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행에서 친하게 된 한 노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마치 요정처럼 보이는 할머니로 수백 년 전통의 피부관리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자연에서 찾은 여러 성분들의 힘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법 같은 비법은 바로 자연에서 자라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우유, 꿀, 알로에, 녹차잎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혼합하고 활용하느냐였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서연은 먼저 우유와 꿀을 섞어 매일 아침 클렌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혼합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영양 공급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로에 젤을 비축해두고 수분 마스크로 활용했습니다. 알로에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훌륭한 성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잎을 이용해 허브차를 끓여 마시면서 차가 식으면 그 차 물로 얼굴을 헹구었습니다. 녹차는 높은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은 이렇게 자연 성분들을 꾸준히 사용하였고 그 결과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건강하고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집에서 자란 재료들로 만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레시피를 발견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고 서연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화학 제품이 아닌 자연 원료로 피부를 가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연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항상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며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새로운 발견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피부를 선물할 수 있도록 그녀의 비결을 더욱 널리 알리기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바쁜 도시에서 일하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수면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피로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는 곧 두통과 면역력 약화,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수면에 대해 과학이 말하는 바를 알게 되었고 수면 습관을 제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적어도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연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신체가 재생되고 두뇌가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존은 일정을 재조정하여 수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저녁 때 전자기기를 치우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며 잠자기 전 독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곧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존은 그의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덕분에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창의력이 향상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쉼없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충분한 수면이 그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되었던 존은 더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개월 후 존은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존은 수면이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과소평가됐던 그의 수면 시간이 이제는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은 이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존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최신 과학 연구들을 통해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그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수면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날 출근길 전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중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가방이 부딪혔다. 가볍게 사과를 하고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눈길을 돌렸다. 습관처럼 아침마다 맨 먼저 살펴보는 것은 뉴스 앱, 그 다음은 소셜미디어 피드였다. 그런데 그날은 스마트라이프이라는 광고 같은 이름의 앱에서 눈에 띄는 푸시 알림이 왔다. 당신의 하루를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라는 메시지에 별다른 의심 없이 앱을 다운받았다. 스마트라이프 앱은 처음 실행하자마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고 통계는 놀라웠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는 결과에 나도 모르게 이마를 짚고 말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자책감이 다가왔다. 막상 사용 시간을 줄여보기로 다짐했지만 SMS나 메신저 알림이 오자마자 나는 본능처럼 손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나에게 오래전 친구였던 지훈에게 문자가 왔다. 요즘 잘 지내냐? 는 담담한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수다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지훈은 바로 얼마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다. 지훈은 스마트폰 중독 탈출의 시작점으로 디지털 디톡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주말마다 스마트폰을 아예 꺼두고 자연을 걷거나 독서를 하거나 때때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보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불안했으나 점차 적응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했다. 나는 결국 그의 권유대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하루 1시간이라도 줄여보기로 하고 차츰 시간대를 스마트폰 없는 시간으로 설정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지은 친구들은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라며 농담처럼 응원해줬고 나는 매일 디지털 디톡스의 후기를 모으고 알리며 이를 즐기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감소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휴가 기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지 않았고 직장에서는 더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와 마주할 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탈출하기 힘든 것과도 같다. 하지만 나는 그 덫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나의 시간을 되찾았다. 지훈과의 대화로 시작된 작은 각성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비록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다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인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둔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 6시 강민은 매일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오늘도 피곤하고 나른한 몸을 겨우 이끌고 일어나 침대를 떠났다. 일상 속에서 자주 몸이 무거움을 느끼곤 했던 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발달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그가 실행한 작은 변화는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큰 물컵에 물을 가득 담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그냥 물이지만 아침 첫 시작을 물로 채우니 몸이 조금씩 깨어난다고 느꼈다. 마신 물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느낌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그가 도입한 변화는 아침 스트레칭이었다. 샤워를 하기 전 그는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한 몸 때문인지 작은 동작도 버거웠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니 어느새 몸이 유연해짐을 느꼈다. 스트레칭 후에는 온몸에 활력이 도는 기분이었으며 자연스레 아침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삼았다.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자주 점심을 해결했던 그로서는 공원을 거닐며 느끼는 바람과 햇살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심신을 맑게 해주는 산책이 점심시간에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연과의 교감은 오후의 생산성을 눈에 띄게 높여주었다. 하루가 끝나고 퇴근 후에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까운 헬스장에 가는 걸로 루틴을 정했다.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닌 가벼운 걷기와 조깅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한 습관 덕분에 체력이 붙기 시작했고 점차 운동 시간이 즐거워졌다. 땀을 흘린 뒤 찾아오는 상쾌함은 피로를 씻어냈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눈에 띄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하루 종일 이어지던 무겁고 답답한 느낌도 줄어들었다. 체력도 좋아져 친구들과의 주말 활동에도 거뜬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적으로도 긍정적 변화를 느꼈다. 매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과제들을 완수하면서 나날이 자존감이 올라갔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 작은 습관들의 변화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대단하지 않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자체로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거창한 것보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민의 일상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발전해 나갔으며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